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과 삼프로 TV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네. 네. 김경일입니다. 네. 와,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이제 저는 이 스튜디오에 찾아오는데 주차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스마트폰 보고 걸으면 안 되지만 살짝 뭐 확인하면서 왔는데도 그냥 스튜디오 앞에 와 있을 정도로 이제 잘 찾아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집 방송입니다. 특집 방송으로 아주 특별한 분들과 이제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야, 이게 저는 저의 80년대 90년대에 정말 많은 기억이 이분과 관련이 돼 있고요. 사실 아픈 기억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과는 반대편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농구 전성 시대를 여셨죠. 아마 대한민국 농구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고려용조본 부회장이신 최희한 부회장님을 모셨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삼프로 TV의 주인이신데 오늘은 보조 MC를 자청해 주셔가지고 오늘 뭐 지금 역대급 멤버가 돼버렸네요. 네, 스페셜 MC. 네, 하지만 저는 보조 MC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희연 부회장님 그리고 김프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 뭐 한 분씩 좀 인사를 좀 시청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거에 연세대학교 농구 감독, 그다음에 프로에서 모비스, 전자랜드, 그리고 동국대학 감독하다가 현재는 지금 이제 고려 용접봉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희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뭐 김경일 교수님 첫 번째 그 방송 하고 할 때 제가 왔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라디오가 이 다른 방송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힘듭니다. 저도 라디오 진행자 출신이라서 아는데 그런 말씀 드렸는데 괜히 말씀드렸다 싶더라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도 이제 20대 때 정말 농구를 사랑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압도적이었죠. 아마 연세대학교 농구단이 전체 농구대잔치를 통틀어서도 한 3차례 정도 우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정말 농구 팬으로서는 다 히어로 같은 분이어서 오늘 제작진에 특별히 자청을 해가지고 한번 써달라고 해서 보조 MC로 왔습니다. 와, 사실 뭐 국민적인 신드롬, 그렇죠. 하나의 문화 현상, 뭐 여기까지 갔었던 그런 단순히 하나의 어떤 스포츠 종목을 넘어서 또 이제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자, 근데 이제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또 오늘 10월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 10월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불안이었어요. 불안. 네, 불안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또 찬바람도 좀 불어오지만 이게 불안을 느낄 때가 조금씩 있고 또 불안과 함께 또 평생 살아가게 되는데 이 정말 특히나 우리가 치열하고 찬란했던 삶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젊음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중년 또 노년을 향해 가면서 뭔가 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보면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오늘도 이래서 좀 살면서 이런 불안과 관련된 하지만 또 우리 삶에 대한 또 주제들을 또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뭐 불안이라는 주제는 사실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불안하잖아요, 네, 사실. 네.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근데 최현 감독님을 이 불안이라는 주제 게스트로 모신 게 참 절묘한 캐스팅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전성기 때 사실 대학 팀을 데리고 전체 리그 우승을 3번이나 하셨는데 사실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불안이었고 또 그 지도자 생활을 끝내시고 CEO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게다가 중간에 프로 감독까지 그러니까 거치시고 난 그 자체가 불안의 연속일 텐데 그 과정에 그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물씬 나네요. 저는 신문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연세대학교 감독하시고 또 프로 감독으로 가실 때는 그럼 이제 조금 더 다른 또 그러니까요. 농구를 한번 해보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고려용접봉이라는 회사에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전무님 인가요? 아니면 중국 법인자인가요? 네, 뭐 중국 그때. 법인자.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게 더 희한했어요. 더 희한해. 중국 네, 법인자. 네, 게다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농구 감독이셨는데 고려용접봉 부회장을 하신다고 제가 맨날 뵙기만 하면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요. 뭐 예. 또 제일 먼저 뭐 궁금한 게 또 있으시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뭐 네, 경영경제 뭐 또 투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변신을 하시게 되니까 농구인에서 경영자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라기보다는 뭐 제가 그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의도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2009년도 전자랜드 이제 감독을 이제 3년을 마치고 이제 재계약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 전자랜드하고 고려용접봉하고는 이제 형제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고려용접봉에 이제 우리 저 홍민철 회장님께서 농구를 좋아하셔가지고 농구장에 자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계약이 안 됐을 때 이제 제게 이제 권유를 하셨어요. 우리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고 회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했는데 아까 이제 불안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상 이 또 선택한 것도에서 제 마음의 일종의 하나도 그 사실 승부 세계가 계속 불안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기면 아무리 전력이 우리 팀이 좋고 상대가 나쁘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그 경기 시장 들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불안하게. 그래서 내가 담배도 피게 되고 그 불안을 좀 해소하려고 그런 적도 있고 뭐 또 그 다음 날 또 경기가 이제 또 막 뭐 긴박한 이렇게 되면 또 뭐 또 술도 먹고 잠을 또 취하고 잠이 안 오니까 뭐 그런 이제 불안의 연속이었는데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야 이제 불안이 끝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딱 갔는데 이거 웬걸? 이거 완전 제가 그냥 지도세에 걸린 것 같다. 이거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농구는 오늘 지면 또 내일 게임이 있잖아요. 예. 금년 지면 또 내년에 또 시즌이 어허. 있고. 근데 이 기업체라는 거는 망하면 내일이 없잖아요. 파산이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데미지가 더 불안의 강도라든지 그래가지고 요즘 좀 덜한데 제가 머리도 많이 빠졌었어요. 감독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예. 그래서 이게 기업체에서 이거 한다는 거는 진짜 지금 뭐 대한민국의 모든 분도 계시지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불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예전에 그 부회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주니어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체육 기자로 간 운동 선수였어요. 진짜 엘리트 스포츠. 진짜로요? 네네. 종목이 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씨름 같지만 그때는 테니스. 우리 씨름 같잖아요. 테니스인데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시합 나가서 다 이제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 전날 어느 정도 불안한가 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운동 그만두고 이제 시험 봤는데 학력고사잖아요. 예전에 수능 지금 그렇죠. 수능이지만 학력고사 시험 전날 제가 와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 떨리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친숙한데 이 느낌? 그러니까 경기 전날 느꼈던 감정이랑 비슷해서 제가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팀이나 이런 데 자문하러 갔을 때 매일매일 학력고사나 수능 보는 것 같은 힘든 것을 그러겠어요. 잘 참아내고 있어서 대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특히 얘기를 개별적인 선수보다 하거든요. 감독이라는 그러니까 감독님은 오죽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걸 잘 매니지해서 성적을 또 종합적으로 내야 되는 그러니까. 책무가 있으니까 더 불안했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각자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덜 불안하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또 그렇게 불안한데 사실 그런데요 저는 최양 감독님이 그 연세대학교 농구 감독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이제 그 실업팀 농구를 끝내고 사실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이라크에도 다녀오셨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직장인이었다니까요. 예. 일반 기업에. 맞으시죠? 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때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조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 이제 농구단이 창단이 되면서 거기 이제 입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대하고 은퇴하고 이제 현대중공업 업무부에서 근무하다가 네, 현대건설에 이제 통합커뮤니케이션에서 근무하다가 그 현대건설은 또 이제 중동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라크에 있는 알무사이브라는 네. 화력발전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창구장 했습니다. 자재 창구장. 예. 그래서 잉여자재 창구장을 해가지고 이라크에 그 당시에 한 30개 정도의 우리 현대건설 현장이 있었는데 아하. 거기서 사용하다 남은 자재들을 자재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각 현장마다 자재 청구할 때 저를 거쳐서 저희 사는 거를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이제 본세 구매하고 네. 있으면 이제 저희 거 쓰고. 근데 지금 같은 건 말이 쉽지만 그 당시에는 뭐 팩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영어로 쓰는 것도 아니게 텔렉스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요. 텔렉스 있어요. 밤새 저는 그런 게 있었나 싶은 정도로만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영어도 짧은데 그걸 또 영어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줄여서 해야 된다니까 애많이 썼죠. 아니 근데 지금 방청객 분들께서 표정이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거 사실 파란만장한 무슨 그런 건설사 직원으로 또 해외 근무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농구 감독하시고 다시 또 중국 법인장 가시고 또 부회장까지 오르시고 사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이거 워낙에 또 네. 비슷한 그런 극적으로 반전이 있는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3박 4일 들어도 모자란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180도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이게 너무 어렵거나 막 두렵거나 이런 게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의외로 없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너무 바뀌니까 오히려 그런 게 없나? 네. 그거.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뭐 프로님께도. 제가 남보다 뭐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뭐냐면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임감. 왜냐하면 현대 조선이 창단이 될 때 첫 케이스거든요, 저희가요. 그리고 우리 바로 위 선배들은 졸업을 하면은 은행팀을 갔어요. 한국은행 기업에. 그렇죠. 한일은행 이렇게 다 은행팀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안정적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희는 진짜 기업체로 청가는 케이스잖아요. 아하. 실업. 실업팀. 실업. 그것도 건설회사. 네. 또 저희 동기 중에 또 이제 삼성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야 네. 우리 후배들이 대우를 받는다. 제가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제가 이제 프렌트 영업부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 이런 말로 방송 용어로는 안 좋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개판을 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후배가 그 부서로 관련된 그 부서장이 받겠어요. 그렇죠. 운동선수 출신들 말이야 이거 안 돼. 그래서 안 받을 걸 거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면 예.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대중공업을 가셨는데 네네. 사실 실업 전성기에는 현대전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나중이었군요. 그렇게 저희들 이게 변한 건가요? 예. 저희들 이제 이후에 이제 그렇죠. 자꾸 이제 현대그룹 내에서 이제 바뀌었죠. 라이벌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또 그런 현대전자. 삼성은 이제 그대로 이제 삼성이 있었고, 그 아무래도 현대는 이제 뭐 조선업이 안 좋으니까 건설로 가고, 건설업이 안 좋고 전자가 뜨니까 전자로 가고, 전자가 또 좀 그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CC로 가고, 그래서 지금 KCC에 이제 그게 KCC. 네네네 KCC 전신이죠. 네네네. 저기 일대기를 네. 들을 때 이렇게 약간 너무 점프가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이렇게 이제 점프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파란만장하네요. 진짜. 아니 그건 제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여건이 다 그렇게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동기들도 저뿐만 아니고 상당하게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다 저희가 근무를 다 했고. 은행팀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예, 은행 좀 근데, 그랬죠. 근데 실업팀도 그렇게 예, 하셨구나. 저희는 저희 뭐 다른 회사는 몰라도 저희는 이제 근무를 다 하고 네. 그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시까지 또 근무하고 거기서 이제 그래요. 예. 버스가 나오면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연습하러 가시는 예, 거예요? 연습하러 가고 와, 그리고 그 다음 날 처음 또 알았습니다. 아침에 또 이제 출근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프렌트 영업부에 있을 때 제가 관리했던 게 언양에 있는 이제 그 지금 언양 동재련소라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때 한의석유라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우리가 저 석유를 건설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이란이 안 되니까 그냥 원유를 그냥 직접 그렇죠. 갖고 와가지고 정제라는 게 한의석유가 있었고 그 프렌트 영업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아, 했었고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신입 사원이었는데 저희 이제 바로 뒤에 경력 사원이 지금 현대 그 저기 중공업 권호갑 회장님이 저희 네. 사수예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인연을 맺고 인연이 있는데 있으시죠. 야, 너무 예. 재밌다. 선배님 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은 제대하시고 들어왔고 저희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예, 입사해가지고 근무하고 그래서 출장도 가고 그랬어요. 예, 같은 부회장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네요. 그 저희 집 회장님 권 회장님이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지방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네. 저희 아주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학교 생활 열심히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2학년인 학생이 저한테 저희 학교에서 제가 처음으로 아주대학교에 수시대로 뽑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잘해야 예. 졸업생 현황으로 잘 잡혀야 또 저희 후배들 뽑아주신다고. 네, 네,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수시 입시나 이럴 때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겠냐. 예전 2년 전이 아니고 꽤 오래 전에 그런 얘기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러면 경영의 일선으로 이제 변신을 하신 거는 언제 몇 년도? 2009년도 2009년도. 네, 그러면 네. 지금 2023년이니까 예, 한 14년, 14년. 예, 예, 13, 14년 됐습니다. 농구를 직접 선수로 하시고 또 지도자 생활을 하신 게 경영에는 어떤 도움이 좀 되셨죠? 아, 상당히 많이 되죠.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시던가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뭐 영업적으로 중국이 농구를 뭐 굉장히 최우선으로 친다는 거 잘 아실 테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 농구 감독했다라고 그러면은 또 좀 거기서 좀 먹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얼굴 나오고 그러니까 어. 그쪽도 좀 신기하게 생각해서 좀 많이 좀 봐주고. 근데 그건 이제 대외적인 거고 대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예, 우리 팀도 좋은 선수들이 좀 있어야 좀 감독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진짜 자기 분야에 뭐 특출나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뭐 편하죠. 네. 이제 그렇게 될 때 단간 이제 하나 이제 달라지는 거는 이제 역시 이제 스포츠 팀은 목적이 같거든요. 승리의 목적이 같거든요. 같은 조건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뭐 모든 그 난관과 이거를 고통을 네. 참아낸 가서 뭐 그걸 쟁취하려고 노력하는데 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 기업체는 이제 다 달라요. 사람마다 뭐 가정을 소중히 하는 분, 뭐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거, 승진을 더 좋아하는 거, 뭐 요즘 뭐 또 좀 젊은 친구들은 또 과거에 저희 느낀 게 저희는 선배님보다 좀 먼저 가려고 퇴근하려고 그러면은 눈치 무지 보다가 그냥 용기 큰 내가지고 좀 먼저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빠졌는데 요즘은 간다 만다 얘기가 없어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좀 엮고 뭐하고 그 좀 이렇게 농담도 실없는 농담도 적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감독할 때도 이제 선수들이 좀 그랬거든요. 1학년하고 4학년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벌써 우리 1학년 때 4학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 뭐 선생님보다 더 높은 줄 그렇죠. 알았거든요. 무섭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뛰어야 되니까 그거를 그런 권위 의식이나 이런 거를 막 해치게 하려면은 뭐 사실상 감독이 무슨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망가질 때 또 망가져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람 회사에 관리, 있을 때. 사람 관리. 네네,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그 왜 제가 심리학자로 한번 예전에 그 최희한 부회장님에 대해서 한번 강연 때
불쑥 생각이 나서 얘기했던 게 청중들한테 보통 대부분의 감독들은 1학년이 4학년한테 잘 적응하게 만드는 걸 하는데 근데 그럼 이게 대를 위해 소가 이제 맞추는 거죠. 계속 새로 들어오니까. 근데 최양 감독님이 진짜 잘하시는 게 4학년도 1학년한테 잘 맞추게 하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소를 위해 소 때문에 대가 어떻게 조금씩 변해야 되는가도 항상 염두를 두시는 그런 감독님이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약간 왜 그거잖아요. 강연하다 보면 약간 작두 탈 때가 있죠. 그날따라 말이 잘 될 잘 될 때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때 한 마디가 툭 튀어나왔던 적이 있어요.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렇게 할 줄 아는 지도자 밑에서나만 꼭 스타가 나오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중국에 가서도 결국은 그런 그 남들과는 좀 다른 관점들을 꼭 다 이렇게 연결을 또 해보셨네요. 네. 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난 지금도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금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삶이 영화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앉아서 풀어내시는 거는 이렇게 덤덤하게 풀어내서 그렇지. 사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삶이셨고 앞으로도 또 그런데 또 그 다른 많은 또 관심사가 있으신데 도대체 이렇게 계속해도 식지 않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열정이라든가 아니면 좀 뜨거운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다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좀 이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또 가능할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식는다라고 자기를 표현하시잖아요. 글쎄 저는 제 아까 뭐 특별한 뭐 분을 모신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특별하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지 제가 이제 어떤 이력이 조금 좀 특별하죠, 그렇죠? 이력이 특별하고 또 직업이 뭐 농구 감독이라는 직업이 좀 특별해서 특별하다는 얘기지. 저 개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좀 모자르다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뭐 못한다고 해서 포기다 이런 걸 벌어서 일단 한번 우리말로 질러고 보는 이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이게 이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경기장 보면 시속 게임 막 한 점 반점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야, 그 심장 떨려서 어떻게 사냐 막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심장을 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저희가 그냥 오히려 괴롭고 힘든 그분들이 거군요. 괴롭지 저희는 저거를 어떻게 해야 수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넣을 수 있느냐 나름대로 성취욕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한 게 얼만큼 잘 적응되나 거기에 이게 치중을 하는 거지. 넣고 안 넣고가 물론 넣으면 좋고 뭐 안 주면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다라 보니까 이게 무슨 떨린다 뭐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삶에 이렇게 저렇게 뭐 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뭔가에서 여기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소위 말하는 뭐 열심히 한다. 근데 너무 평범하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그 경기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전 떠오르거든요. 결승전이에요. 근데 게임 종료 10초 남은 거예요. 근데 2점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대가 작전 타임 딱 해가지고 다 모여. 야 여기 가고 너 이리로 가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딱 해서 딱 했는데 3점씩 넣고 그냥 버저비터 끝나고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사실은 본능적으로 매니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지 거기서 심장 떨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이제 10초가 옛날에 이제 1.9초 뭐 3초 뭐 이런 게 많아요. 지금도 요즘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걸 365일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4학년 되면 4년 내내 365일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아무래도 어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타임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훈련한 대로 기억하는 거지. 그거 내가 잘못하면 못 넣는다 뭐 한다고는 떨려서 못 할 거거든요. 우리 뭐 어릴 때 이렇게 방울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쳐가지고 뭐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간다. 예, 예. 그 선 돌려서 못 하는데 그거 없이 이제 훈련하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전제 조건은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돼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준비된 것을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보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심장약도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그러니까 왜 뭐 국가대표 경기도 있고 옛날에 농구전에서도 있고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경기가 있으면 맞아요. 전 심지어 야구는 7회부터 끕니다. 아, 너 보겠다 이러면서. 아니 대한민국 최고 심리학자가 그런 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를 아는 거죠. 이제 저를 아는 건데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그대로 실행하고 또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 가운데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 겸허하게 또 다시 또 준비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몇 가지 남기셨잖아요. 그 선수들한테 너희들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고. 우리는 공놀이 하는 사람이라고. 예,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봐주고 성원해 주는데 책임감 안 느끼냐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꽤 많은 그 10대 20대인 분들도 그 얘기가 누구 한 말인지 모르는데 제 딸도 그 말을 가지고 갑자기 그래 나도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러고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너 이 얘기 누가 한 거 아니냐고 모르는데 어떤 나이 많은 분이 한 거래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내가 이분을 안다고 딱 그래서 한번 그 지금 뭐 특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커리어의 전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 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준비는 다 하고 계셨던 그러니까.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결만 새롭게 만들어내신 게 아닐까 그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지난 지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유난히 오늘은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작전 타임 할 때,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안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음. 예전에 왜 그 배구 감독님 얘기를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그 조금 긴데 괜찮아요? 네. 한 3, 4분 제가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86년도 연대 감독을 초임할 때 제가 그때 31살이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감독을 하는데 한 1, 2년은 완전 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저도 경기장에서 막 길길이 뛰고 뭐 선수들과 그런 적은 막 있어요? 전 흥분도 기억이 하고 전혀 안 말이죠. 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팀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네, 없어요. 못 받을 없으니까 때 그래서 방송이 안 나갔나 보다. 하위권에 속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주말에 이제 그 TV를 중계를 보는데 배구 중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 뭐 옛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미도파 백화점이라고요. 유명하죠. 오, 거기 거기 이제- 이제 왜 웃으세요? 지금 방청객 분들만 웃으시는데. 거기 배구 팀이 있는데 있었다. 대노. 네. 뭐 한 100매 연승한 팀이에요. 맞아요. 그 감독님이 이제 이창호 감독님이신데 맞아요. 예. 근데 그분이 아주 경기력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작전 타임 부르고 선수들 야단도 치고 좀 막 그래야 되는데 타임 딱 부르더니 자곤저곤 이렇게 하더니 자 화이팅하자 박수 치고 나가서 근데 어쨌든 그 경기를 이겼어요 결국.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쇼크 먹었어요. 저게 뭐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대 출신이니까 현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호강 감독님 이인 이제 감독 그분들이 계셔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그분들 말씀이 이게 그 경기장에서 길기 뛰고 하는 건 하수 감독이래요. 네. 그리고 경기장에는 말이 없어야 된대요. 감독은. 왜 무슨 뜻이냐? 이건 연습 때 이미 다 사항을 해서 벌써 연습 때 승부를 결정짓고 나온 거다.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근데 길길이 뛰는 거는 연습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와서 길길이 뛰고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쇼잉도 하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그게 하수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서부터 그 훈련장을 뭐 대폭 늘리고 또 실제로 훈련에 모든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 그걸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다 만들고 대비도 하고 공격이든 수비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됐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흥분하는 것보다는 뭐 물론 이제 심판한테 싸우는 건 또 나름대로 그런 건 다르지만 선수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리시비를 안 했죠. 아, 여하튼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 저 제 친구들도 그때 저 아는 친구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우, 엄청나게 엄격하셨다고.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독하게 네. 사실 그때 그 별명이 독사 계열 별명이 좀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그 TV에서 나오는 모습은 아주 인자하게 그 작전 타임 때도 뭐 이렇게 네. 선수들한테 뭐 네. 이러고 심지어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상대 팀 선수들을 얘기할 때도 가서 김현준 마가 이충희 마가 이렇게 안 하시고요. 충희 형 맞고 현준이 형 뒤로 도는 거 막아 이렇게 상대편 선수들이 형이면 연세대학교 선수들한테 형이라고 하셨어요. 그 제가 맞게 기억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저는 굉장히 그 깊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모습 보고 그러니까요. 뭐 이상민 선수, 우지원 선수 다 문경원 선수 다 네.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말 천사 감독님을 하고 들어왔다가 다. 야, 근데 결론은 명확하군요. 그러니까 열심히 묵묵히 준비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불안할 틈도 없이 네. 그냥 그걸 해내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료하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걸 안 하네요. 해야 되겠네요. 야, 네, 이렇게 또 그 얘기가 또 이런 얘기꽃이 또 피워가지고 미도파 농구단 아니 배구단이죠. 네, 배구단 아니, 이창호 감독님 얘기가 또 이렇게 나오죠. 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우리 네. 기억 속에 한참 이제 네, 네. 그때 배구가 또 사라졌던데. 인기가 있었죠. 예.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주 어려가지고 살짝만 기억나고요. 근데 이제 김프로님은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해내고 제가 계십니다. 저 김경일 교수님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무려 3년이나 선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89학번인데 86학번 선배를 보면 1학년 4학년을 보면 얼마나 그렇죠, 나이 들어 그럼요. 보입니까? 네, 네.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저분들은 인생을 다 사신 분인가. 네, 오늘 제가 상당히 지금 겁이 없어져서 자 이렇게 또 이제 일부의 또 즐겁고도 의미 있는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그 이제 2부를 또 한번 해봤는데 2부가 뭐 아주 엄청나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고요. 그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사연을 한번 그 읽어보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일단 저는 진행이니까 네. 이 솔루션은 두 분께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왜 그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서 이걸 해결해 주신다니까 네. 너무 좋고요. 심지어는 저는 오늘 사연도 안 읽을 거예요. 사연도 아니고 그 사연 읽는 것도 부회장님한테 한번 감히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연이 이 선정된 사연이거든요. 네. 한번 좀 읽어주시죠.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조금 네. 안녕하세요. 김경일 교수님, 김동환 프로님, 그리고 최희한 부회장님.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이자 현재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노후가 기대되기보다는 두려워요. 김 프로님은 금융인의 삶을 살다가 미국에서 신발 장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은 1등 경제 유튜버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최희한 부회장님은 농구선수 은퇴 후 건설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농구 감독으로 이름을 알리시고 또 지금은 한 기업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두 분 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인생의 변화를 만드시고 또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사시는지 비법이 궁금합니다. 저도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은퇴 이후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서없지만 세 분께 저의 이 얘기를 전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예전에 신발 장사 하셨었어요. 대단하시네. 네. 농구화 많이 팔았습니다. 금융사. 근데 그 왜 그 예전에 그
그 TVN의 어쩌다 어른에서 네. 그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검색 포탈 들어가서 네. 예, 그래서 신발 하니까 한 칸 뜨고 연관 검색이죠. 김동완. 그걸 보고 제가 담당 PD랑 같이 맥주 먹다가 하여튼 뭐 떼굴떼굴 굴었던 기억이 그런 나는데. 저도 안 해봤는데. 네, 이제 지금은 뭐 다른 검색으로 되겠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의미가 이유가 있구나. 사실 저는 그냥 살짝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한 길을 가고 있는데 김프로님도 못지않게 파란만장하시네요. 저는 사실은 최희암 감독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최희암 감독님은 정상에 서셔서 거기서 이제 리타이어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하신 건데 저는 1등을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자꾸 바꾼 거는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뭐 저희 방송을 아침에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방송을 쉬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내일하고 모레도 쉽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아직 뭐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5년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후배들에게. 네. 한국의 방송 진행이라든지 한국의 비즈니스는 5년이면 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한국의 금융 콘텐츠를 해외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5년 동안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몇 군데를 대상으로 이제 가서 전략적 제휴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왜 5년이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셋업하는데 좀 자질이 있는 것 같고 성숙된 산업을 하면 그 효용이 좀 한계 효용의 체감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체감하는 걸 제가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기틀을 만들고 이렇게 성장의 초기까지 만들 때 좀 탤런트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5년은 해외에서 우리 금융 콘텐츠를 해외 현지화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견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제가 부회장님께는 드릴 말씀하는데 조금씩 왜 해야 돼?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도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공항이 자꾸 생각이 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프로님도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군요. 이거 왜 해? 뭐 이럴 때. 가족들이 좀 말려요. 특히 딸아이가 아빠가 왜? 무슨 왜 이런 얘기. 아니 애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은 그렇게 가슴 뛰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으시냐라고 질문 주셨지만 그럼 제가 역으로 그럼 두 분께 지난 10년 동안 뭐 좀 더 잡으면 15년 동안 제일 가슴 뛰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다?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너무 어떻게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라고 너무 이제 그렇게 가르침 주시는 쪽으로만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두 분의 얘기 중에 난 진짜 이때 가슴 뛰더라. 부회장님. 글쎄 그 가슴 뛰는 게 이제 두려워서 가슴이 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또 기대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가슴 뛰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두 가지 다 된 것 뛰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에 이제 그 공항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회사 들어갈 때 상당히 가슴이 뛰었죠. 뭐 설렘도 있지만 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가슴이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딱 이 나이에 대학교에서 그만두고요. 뭐 예를 들면 중동 가는 거예요. 네,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서 저 보고 중동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죠. 네, 그 뭐 지금 이게 김 어떻게 교수 되죠? 나이 네, 네. 때 제가 간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중국 네. 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쨌든 삶을 살다가 어디 이제 그 동해안 이제 중국 동해안이죠. 또 저 상해나 이제 뭐 저 광주 지역 갈 때 이게 가서 이제 그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수주할 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무대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어느 정도 그렇죠. 교육이 돼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가서 거기 있는 뭐 사람들 만났을 때 잘 된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희망이 붙은 그래서 그 미리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때 어떤 막 가슴이 벅찬 느낌 같은 거.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발주소 받을 때는 진짜 만주를 다 먹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쾌감도 좀 느끼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뛴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감독일 때는 얘기할 거 없고요. 이제 지금 제가 한 14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떨 때는 좀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좀 나가는 게 나름의 어떤 오늘 어디 가서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 그런 좀 뭐 가슴 설레는 거 선보러 갈 때 같은 어떤 그런 좀 희망인가 그런 걸 좀 느끼면서 가서 안 될 때는 완전 가는 거고 될 때는 진짜 기분 좋고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보고 결혼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 소개받아서 그렇죠. 네. 네. 선은 아니고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그 저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인남식 교수님의 그 중독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보나 막 이런 중동학계로. 네. 피해가 이게 은근슬쩍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10년 동안 또 가장 가슴 글쎄 뭐였는데 너무 많아서요. 네, 그중에 네. 어떤 대목을 말씀드릴까 부회장이 말씀하실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20년 동안 이제 금융인으로 살았는데 그 20년 동안에 한 15년 이상은 채권 일을 했습니다. 채권 트레이딩을 하고 뭐 운용을 하고 또 채권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는데 제가 막상 채권 할 때는 몰랐었는데 채권 업계를 떠나서 이런 방송 일을 하면서 위대한 채권 투자자를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옥트리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하워드 막스 회장님이 계신데 우연찮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인터뷰를 작년 11월에 해주셨어요.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간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야, 참 내가 채권 업계 출신인데 세계적인 채권 투자자의 주식에 워런 버핏이 있다면 채권 시장에는 하워드 막스 회장이 있을 정도에 그리고 워런 버핏마저도 그 하워드 막스 회장이 정기적으로 써서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그 메모라는 글은 항상 신뢰한다라고 말할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는 분인데 올해 5월달에 뉴욕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3월달에 출장 갈 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사정 때문에 못 해주셨다고 5월달에 만약에 오면은 맨하탄 옥트리 캐피탈 사무실로 와서 인터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그 흥분이 돼서 이제 야 내가 월스트리트에 진출해보고 싶은 그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하워드 막스 회장을 맨하탄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제가 한다. 그걸 또 송출할 수 있다라는 현지 방송을 다 어레인지를 했는데 출국하는 날 비서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많이 바쁘지 않냐 이렇게 그 얘기는 아주 예의를 갖춰서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눈치도 없이 바쁘긴 한데 이게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도착해서 알게 된 게 그 하워드 막스 회장이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후두암이 걸리고 그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의 제목이 하워드 막스가 미드 썸머까지 활동을 못한다. 후두암 수술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거 캔슬하자고 했더니 너 그냥 합시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하물며 비서가 그분의 비서분이 저에게 회장님의 건강을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무런 일정이 없고. 그리고 1시간 인터뷰를 해서 저희 방송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그 1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제가 느꼈고 그걸 이제 방송에다가 틈틈이 말씀을 전했죠. 금리가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11월 10일 날 또 한국의 어떤 호텔에서 건강이 안 좋은데 30분만 하시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현업 때 못 이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3프로 TV를 통해서 하워드 막스 회장님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최근 들어서는 가장 보람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활동들을 저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최희한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가서 또 새로운 일을 해낼 때 정말 가슴 뛰고. 네. 근데 사실 또 그게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또 결국은 또 만나면서 또 가슴이 뛰는 일들이 정말 있죠. 아마 그런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좀 조금씩 작은 거라도 해나가다 보면 네. 또 2차적으로 2차 전지라고 하는 건 표현은 아니지만 2차적으로 또 계속해서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달리면서 또 충전되는 그런 또 삶이 우리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저 약간 짓궂은 질문들이 그러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이제 또 10년짜리가 이제 또 촉이 오는 거야. 이게 가슴이 뛰는 것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이제 좌절의 순간들이 또 있잖아요. 나 이런 건 정말 힘들고 정말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었다. 이런 거 한 곡지씩 좀 얘기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댓글 창이 좀 위인전 읽는 분들처럼 지금 찬사만 나와요. 나 이거 싫어. 나 이런 거 싫거든요. 좀 제가 짓궂고 약간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요. 정말 이때 정말 나 힘들었다. 네. 힘든 거야 뭐 이제 감독할 때 이제 이길 수 있는 팀한테 졌을 때 그럴 이길 때, 수 있는 네. 팀한테 졌을 때. 뭐질 팀한테 지는 거야 네, 뭐 네. 서로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팀한테 졌을 때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 떼일 때. 근데 너무 툭 하고 나오니까 네, 기업이 돈을 떼었다. 그럴 때가 아주 가장 뭐 진짜 뭐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돈을 아니 기업에서. 기업에서 개인적으로 뭐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떼일 돈이 별로 없어서 괜찮은데 기업에서 이제 돈 떼이고 소위 이제 아까 채권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뭐 미수 채권이 많아지고 이제 불량 채권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참 참담하죠. 참담하다. 예. 사실 근데 그렇게 참담한 느낌이 있을 때도 그래도 우리는 또 이런 분들은 또 제가 그런 표현 쓰거든요. 꾸역꾸역 또 해 나가시잖아요. 또 그 다음. 그렇죠. 그럴 때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 지고 막 할 때는 역시 가정이 가장 좋더라고요. 가정이. 저는 뭐 시합 지고 어디 가서 술 먹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아무 시합 졌다 그런 얘기 내색 안 하고 그 애들 노는 거 보고 그거 보면 그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럼 사모님께도 얘기를 안 하셨었나요? 그렇죠. 네, 뭐 알고는 알고는 있겠죠. 계셨겠지만, 알고는 있겠지만 뭐 네. 그거 가지고 뭐 제가 구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꾸 얘기해봐야 나만 비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놈들 노는 거 이제 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그또 뭐 맞아. 채권 같은 거 뺄 때는 이제 뭐 우리 임원들도 있고 지금 뭐 좀 협의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느냐 이렇게 뭐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아주 속은 쓰리지만 뭐 그냥 뭐 죄인이죠 죄인 회사에 대해서. 근데 진짜 프로페셔널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많은 CEO를 만나봤지만 돈 뗐을 때 억울했어요.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되게 좀 이게 좀 포장된 얘기나 뭐 되게 무슨 프로젝트 거창하게, 그걸 했는데 뭐가 예, 잘못돼 갖고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공사해주고 돈을 못 받아서 그때 그게 정말 열받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네. 저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공개가 잘 안 된 것 중에 하나. 올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요? 올해 뭐 네. 그게 이제 3프로 TV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저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공격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공매도를 뭐 어떻게 그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저는 딱 한 가지 생각을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금융시장의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을 3프로TV가 많이 해소했다. 그래서 전에는 기관 투자가들 이런 전문적인 투자자들만 공유했던 이런 정보 또 보고서 이런 것들을 그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을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규모 있게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매도를 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조직 내부나 저한테 조언하는 그룹에서 두 가지 조언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음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해라. 이런 조언도 있었고 또 다른 조언은 그냥 넘어가. 괜히 그렇게 하면 더 소음이 더 커지지. 이런 조언도 있었는데 50몇 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로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리갈리. 그러니까 재판이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참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있었더니 그게 계속 또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의가 좀 왜곡되어서 유통되고 그러는 것들이 저는 괜찮은데 이런 방송을 만드는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일요일 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 노여워질 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참고 올해는 참 좀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클리어하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또 이렇게 가슴 뛰는 일도 있지만 또 그 과정에서 더 당연하게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참담한 일도 느낌도 받고 또 정말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일들도 다. 괜히 말씀드렸나 봐요. 네. 왜요? 심리학자는 그런 거 듣는 게 일이에요. 근데 김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막 얘기하게 됐더라고요. 묘하게 마력이 있죠. 마력이 있어요. 아니 이제 심리학을 꼭 해설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궁금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분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만나면 얘기가 자꾸 나와라는 대답을 저도 못 듣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두 분의 삶에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최희한 부회장님 얘기는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나중에 이제 김프로님 얘기는 신발 얘기 그때 한번 처음에 하다가 꽂혀가지고 신발 얘기를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이 왔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약간 선을 긋자면 70년대 대학 들어가셨고 80년대 대학 들어가셨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저도 89년도잖아요. 다시. 네. 50년대 태어나셨고 60년대 태어나셨고 저는 70년생이니까 70년대에 태어났고 어떻게든 조금 선을 그어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인생 수명 길어졌고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이렇게 딱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전반전만 치고 있고 후반전을 앞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후반전에 이제 막 진입한 정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축구도 사실 후반전이 승부를 결정짓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후반전을 맞이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또 한마디씩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현재 일용직 건설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40대인데 제가 이제 건설 현장을 많이 좀 다니고 있으면 요즘 네네네. 50대도 많지 않아요. 일하시는 분들이요. 네, 60대 어떤 때는 70대 초반 되는 맞아요. 분들도 아 그렇게 우리나라 맞아요. 건설에 모자른가요? 굉장히 네네. 굉장인데 40대 이 건설 이걸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이분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지금 40대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일을 계속 하신다 그러면은 그 이제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뭔가를 이룰 수 있거든요. 또 관점이 또 그렇게 될 수 있군요. 예예예. 네네. 경쟁자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하게 되면 아까 우리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요즘 이제 저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어요. 있죠. 저도 네. 가끔 강의를 가봅니다. 그렇죠. 36개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완전히 은퇴한 다음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장에 있으면서도 시간을 내 가지고 뭔가를 배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근무한 거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주고 경력이죠. 뭐 그래 가지고 이걸 따는 데 있어 가지고 한번 자격증 같은 걸 따놓으시면은 훨씬 좀 불안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정을 좀 불안 요소가 없어지고 내가 은퇴해서 다를 때 되더라도 이걸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또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분요. 그런 부분들도 뭔가 나름의 보험이죠.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저기 젊었을 때 그 직장 들어갔을 때 우리 선배님들 해주신 말씀이 월급 받은 거 가지고 10%는 너한테 투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은 그러니까 농구 선배님들 수도 아닙니다. 있겠지만 직장 선배님들이죠. 네, 농구 선배들한테 그런 말씀 들은 적은 없고 직장에 이제 아까 현대나 그 당시 이제 좋은 선배님 전부 그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교에게서 미안하지만 11조도 내는데 네 자신한테 10%도 투자 못하냐고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하고 싶은 건 월급의 10% 따서 학원을 등록하시든지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 보면 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네.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런 데서 이런 또 배움과 아니면 성장의 기회가 있구나라고 보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유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아니면 말고라고 그랬으니까. 영만 교수님이 네. 그걸 또 다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늘 끊임없이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희암 부회장님 다운 조언을 주셨네요. 네, 그럼 그걸로 대신하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끝으로 한 말씀 더 또 김프로님도 하시면. 뭐 비슷한 말씀인데 사실 40대면 이제 예전에는 60이 리타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냥 봉양을 받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80, 90까지는 두셔야 되니까 직업의 연령으로는 뭐 7, 80년대로 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고 뭐 아주 현실대 제약이 있으실 테니까 부회장님 말씀대로 중장비라든지 뭐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술을 배워 놓으시면 또 이제 뭐 공적으로 이렇게 펀딩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건 뭐 자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용직 그 근로자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요새 파이썬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배우자 했더니 학생들이 자퇴를 하더라고요. 자퇴는 아니고 한 명이 휴학을 해서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이런 농담을 했는데 사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건 이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 다 됐다고 아유. 제작진이 준엄하게 그만해야 우리도 집에 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저한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 지난주에 그 아름답다는 말로 제가 이제 그 클로징을 한번 했었는데 이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이 나답다라는 말이었대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도 짧은 문장 하나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도 한 말씀 있지만 김프로님도 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장을 읽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으니 나이가 드는 것이다. 1931년생 92세의 나이에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화보 모델로 왕성하게 일하는 카르멘 델로피차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2023년 지금까지도 현역 모델로 뜨겁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 문장은 짧지만 한번 꼭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105살까지 모델을 할 생각인데 그때쯤 다른 직업이 좋아지면 그거 해보려고. 이걸 김프로님의 톤으로 읽으니까 진국이 되네요. 정말 진국이 되는데 정말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 정말 너무나도 자주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말이기도 한데 오늘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르멘 델로피차만큼이나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우리 최희한 부회장님 그리고 이제 김동완 프로님 함께 해주셔서 저도 저는 포크레인은 아니고요. 저는 한 2, 3년 내로 그 대형 면허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대형. 한번 왜냐면 저는 그러면서 그 약간 인간과 기계가 어디까지 협응을 하는가. 그러면서 저는 그런 큰 면허들을 한번 직접 다 따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또 한번 검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롭게 나이 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일요일 밤 보이는 라디오 김경일의 지혜의 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